자, 지금 시간이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시 31분. 예,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예, 국채금리에요, 국채금리. 예, 국채금리인데, 지금 월봉을 보면 저가가 깨졌죠. 예, 저가가 깨졌다는 거는 하락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락할 의지가 없었으면 저가를 지켰을 텐데, 어쨌든 하락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트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가가 깨졌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없다라고 볼 수 없어요.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면 저가를 지켰겠죠. 네. 근데 지금은 저가를 깨놨습니다. 잘 보세요. 저가 깨졌죠. 근데 하단선이 있어. 그죠? 지금 여기 4.48에도 있고 4.392? 한 4.4 정도에도 있는 거예요. 하단선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지력도 있는 거예요. 저가는 깨졌지만 지지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내려가기도 쉽지 않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진짜 엉망진창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6월달에 CPI 발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금리 발표도 있을 거잖아요. 어차피 이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출렁이겠죠. 지난달에 3.4% CPI가 3.4%가 나왔는데, 사실 2023년도 7월 달에 3.0%까지 나왔는데 금리 인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3.4%면 저는 사실상 그 정도 CPI를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이제 2점대까지 찍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고, 뭐 3점대가 나왔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데이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코미디죠. 예? 3.0에도 안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수치를 찍었다고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사실 이제 CPI라는 수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저가를 깼다라는 건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는 일단 내비쳤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하단선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여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실업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돈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지, 그게 실업률 때문에 반등하고 CPI 때문에 내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주구장창 떠들었는데 실제로는 그 채권 금리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떠들고 있는 내용과 실제 금리의 움직임은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뒤에다 숨겨놓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만큼의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금리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계속 장난질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가를 깼다라는 거, 저가를 깼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뭐 6월 1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꽤 돼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꽤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뭐 지금 뭐 시간 자체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꽤 많다. 금리는 4.255%, 4.255%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4.25% 밑으로 못 가면 급등할 겁니다. 이 채권 금리가 위쪽으로 강하게 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위로 갈 의지가 없다면 4.25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지금 저가가 4.275예요. 4.275. 그러니까 4.255 근처까지 갔다가 한번 튕긴 거예요. 4.25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주봉은 아래 꼬리가 길어요.
아래 꼬리가 긴데 하단선 발달된 거 없습니다. 상단선도 발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다 자유로운 상태고요. 일봉도 위아래 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고.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을 방법도 일봉이나 주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뭐 방법이 없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주봉도 여기 하단선이 딱 지키고 있죠. 예, 하단선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상단선을 전혀 터치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상단선 위치가 다 똑같아. 4.534. 예? 4.534%에 상단선이 다 걸쳐 있어요. 4.534에 일봉은 이격불변이 있고 주봉도 상단선이 있고 이주봉도 상단선이 있고 그 자리에 월봉의 상단선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간다면 그 정도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일봉이 고가를 넘고 주봉이 고가를 넘으면 4.534%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면 다시 2.25%와 또 싸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판단은 일봉이 고가를 넘으면 일봉이 고가를 넘으면 4.48%나 4.534%까지는 일단 시도할 거다. 고가를 못 넘으면 다시 내려갈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봉이 고가를 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이 고가를 넘는지 보셔야 되고, 주봉마저 고가를 넘으면 그때는 이제 4.534%까지는 간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 가면 어쨌든 이제 월봉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CPI? 예? CPI 발표 전까지 간다면, 저 정도 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CPI 발표와 그 다음에 금리 발표 이후에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4.25까지 내려갈 거고, 만약에 CPI 발표나 금리 발표가 하방 쪽이 아니면 저는 지난달 고가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의 주봉의 결과, 일봉의 결과를 봤을 때는 방향성이 없답니다. 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위아래 너무 자유로운 상태라 계속 상황을 주시하시고 CPI 결과나 금리 발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